네, 안녕하세요. 현대대수학 시간입니다. 우리가 현대대수학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대수적 구조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군, 두 번째가 환, 세 번째가 체라고 할 수 있죠. 이 대수적 구조인 군환체를 공부를 하는 것이 현대대수학인데 그 현대대수학의 군환체의 어떤 여러 가지 성질들, 대수적 구조를 확인을 할 때 우리가 정수론에서 필요한 개념들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질들을 조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n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수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수, z, 유리수, 실수, 복소수를 표현하는 기호가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자연수와 다른 수의 집합, 자연수와 다른 수 집합의 차이점, 자연수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가장 작은 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정수나 유리수, 실수, 복소수 같은 경우는 물론 복소수는 대소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크다 작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나머지 수 집합 같은 경우도 크다 작다라는 것은 비교가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가장 작은 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자연수만이 유일하게 수의 대소 비교가 가능하면서도 가장 작은 수가 존재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렬성의 원리라고 해서 자연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자연수의 모든 부분집합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연수 n의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이 아닌 것, 그것을 U라고 두겠습니다. U를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면서 공집합이 아니라고 하면 이때 U라는 원소는 최소 원소를 가진다는 것이 바로 정렬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U는 최소 원소가 존재한다. 이것이 정렬성의 원리가 되겠고, 자, 이 정렬성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나눗셈 정리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는데 나눗셈 정리를 증명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개념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의 1.1에서는 약수 배수의 개념이 나오는데 먼저 t라는 것이 t라는 정수가 물론 0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0이 아닌 정수 t에 대해서 t라는 것이 어떤 정수 s의 약수다. 약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t에다가 어떤 수, 정수를 곱해서 s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2라는 것은 6의 약수다라고 얘기할 때 이 약수라는 의미는 결국 뭐다? 2라는 것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6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2를 약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t가 s의 약수라는 것은 적당한 정수가 존재해서 그 정수를 t에다가 곱했을 때 s가 된다는 의미가 되죠. 그 정수를 u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u가 존재해서 s라는 것이 t와 u의 곱으로 될 때 우리는 t를 s의 약수라고 하고 반대쪽으로 s를 기준으로 보면 s는 t의 배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약수와 배수는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기호로 표시를 하면 첫 번째 약수, 즉 t가 s의 약수다라는 것은 t가 s를 나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t가 s의 약수가 아니다라는 것은 t가 s를 나누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약수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봤을 때 특히 어떤 수 같은 경우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음의 약수까지 생각하면 더 있을 수 있지만 양의 약수만 생각했을 때, 즉 t가 양수이면서 s의 약수인데 그때 이 t는 s 자신과 1밖에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수를 바로 p라고 표현을 하고 소수라고 하죠. 소수. 소수라는 것은 물론 1은 제외하고 1보다 큽니다. 1보다 크면서 p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을 때 p의 약수를 모두 계산을 해봤자 어떤 약수? 양의 약수입니다. 양의 약수 중에서는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을 때 우리는 이런 p를 소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렬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그죠? 잘 알고 있는 정리로서 나눗셈 정리를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나눗셈 정리라는 것을 우리가
뭐 익숙하게 그죠? 다루고 있는 정수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수에서 23이라는 것하고 그리고 6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23이라는 숫자는 6에 의해서 3배 그리고 나머지가 5다라고 표현을 하고 3을 목 5를 나머지라고 부르죠. 이것처럼 모든 정수 23, 6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수에 대해서 어떤 A라는 수는 B에 의해서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함으로써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나눗셈 정리입니다. 그런 몫과 나머지가 존재하고 이때 나머지의 특징은 바로 6이라는 수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임의의 정수 A와 B 임의의 정수 A와 B에 대해서 표현을 할 건데 이때 B에다가 약간 조건을 주겠습니다. B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주겠습니다. B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빠지게 되면 또 뒤에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A와 B가 정수이고 그때 B는 양수인 것을 들고 왔을 때 나눗셈 정리는 뭐냐? A라는 것을 조금 전에 23과 6에 의해서 표현을 했듯이 B에 대해서 몫과 나머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Q와 R을 구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존재한다. Q와 R이 정수에서 존재해서 A는 BQ 플러스 R이 되는데 이때 나머지 R은 B보다 작은 값이 될 겁니다. 이때 나머지 R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0이 될 때 우리가 나눠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다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때 제가 조금 전에 여기 B에다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넣겠다라고 했죠. 이것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빠진 교재 같은 경우는 뒤에 이 조건에다가 절대값 B로서 표현을 해놨을 겁니다. 자, 근데 증명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B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Q와 R을 여러 개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 A를 우리가 이걸 쉽게 얘기하면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라고 표현할 때 이때 몫과 Q는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예, Q와 R은 한 가지 표현밖에 없다. 예, Q와 R은 한 가지로 표현된다라는 것이 나눗셈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 조금 전에 제가 정렬성의 원리를 사용을 하겠다고 했죠. 정렬성의 원리는 언제 사용할 수 있는가? 자연수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즉 양의 정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반적으로 자연수라고 하면 0을 빼고 얘기하겠죠. 근데 특별한 말이 없을 때 자연수에는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뿐만이 아니라 0이라는 수도 같이 포함해서 확장된 자연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렬성의 원리를 쓰기 위해선 자연수 범위에 있는 어떤 부분집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 주어진 조건에서 보면 B는 하나 주어진 값이고 자연수 범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R입니다. 물론 0은 자연수가 아니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확장된 자연수의 개념하면 0까지 포함한다고 했죠. 그래서 R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연수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R의 모양 그죠? 앞에 식에서 보면 R이라는 것은 A-BQ로 표현이 될 거니까 A-BQ가 뭡니까? B에다가 어떤 정수를 곱한 거니까 B의 배수들이겠죠. BQ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A에서 BQ 뺀 거 넘어가서 그것이 R인데 이런 R의 모양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을 생각할 거냐면 S라는 집합을 A에서 B의 배수들 Q로 표현하지 않고 일단 B의 배수 K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K는 정수고 이때 A-BK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렬성의 원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값이 뭐가 되는 거? 0보다 크거나 같은 즉 확장된 자연수의 범위 안에 있는 것들만 모아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S라는 집합을 A-BK라는 원소들을 모아서 그때 A-BK가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만 모아두는 그런 집합을 S라고 해서 이 S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눗셈 정리를 증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증명해야 될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유일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존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Q와 R이라는 정수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 S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정렬성의 원리를 쓸 때 S가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A도 정수, B도 정수, 그리고 K도 정수죠. 그래서 정수 범위 안에 있으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정수 범위에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은 자연수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분명하니까 정렬성의 원리를 쓰려고 하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S가 공집합이 아닌 것부터 보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S가 공집합이 아닌 것부터 보이자. 자, 이때 A에 대해서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A의 범위에 따라서 A가 0인 경우, 0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A가 0인 경우. A가 0인 경우에 S 안에 어떤 원소를 둘 수 있냐면 A라는 것은 A- B 곱하기 0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근데 요 K는 정수니까 A에서 BK라는 형태, A 빼기 BK라는 형태는 S 안에 들어갔는데 그때 S 안에 들어가려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만 하나 더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양이면서 이 조건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A-B 곱하기 0 하면 A가 되고 이 A가 지금 0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도 만족하죠. 따라서 어디 들어간다? S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A가 0일 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양수라고 해보겠습니다. A가 양수일 때 A 마이너스 역시 이것도 A라는 값을 표현을 하면 A 마이너스 B 곱하기 0이 되는데 요 A가 지금 0보다 크기 때문에 A 빼기 B K라는 형태이면서 양수니까 역시 S에 들어간다. 위에 첫 번째 경우하고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러면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A에서 그죠? 우리가 그냥 A라는 것을 똑같이 이렇게 쓴다고 할 것 같으면 A가 음수기 때문에 S 안에 들어간다라는 보장을 해줄 수가 없어요. 모양은 만족이 되지만 A 빼기 BK라는 모양은 만족이 되지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S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A를 이용해서 양의 수가 되게끔 표현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에서 뭘 뺄 것인가? B 곱하기 K 대신에 2A라는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두면 A 빼내고, 그죠? 1-2B가 되겠네요. A는 음수. 자, 일단 지금 이 모양은 S의 원소의 모양하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근데 애초에 주어진 모양이 A 빼기 B K라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S에 들어갈 가능성은 일단 만들어졌는데 S에 완벽하게 들어가려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A라는 것이 지금 음수고 B가 지금 우리 처음부터 양수라고 했죠. B가 양수다. 양수라는 말은 B는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1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 대해서 1-2B 하면 전체적으로 이거는 음수가 될 겁니다. 음의수가 되겠죠. 따라서 음수와 음수를 곱하니까 이것은 양의 값이 되기 때문에 S의 원소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S의 원소다. 그래서 A가 0일 때는 A가 들어가고 A가 0보다 클 때도 A 자체가 S의 원소인데 A가 음수일 때는 A-B 곱하기 2A라는 원소가 S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간에 S 안에는 하나의 원소, 최소한 하나의 원소는 존재한다. 따라서 S는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공집합이 아니면서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니까 정렬성의 정리에 의해서 뭘 만족한다? S는 최소 원소를 가진다 하는 게 바로 정렬성의 원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정렬성의 원리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S는 최소 원소를 가진다죠. 자, 이 최소 원소를 우리가 편의상 R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원소를 R이라고 둔다는 말은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R이라는 것이 S에 들어가는 가장 작은 원소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S에 들어간다는 말은 S의 원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A-B 곱하기 정수라는 형태라는 조건, 첫 번째 거.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S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정렬성의 원리에 의해서 S가 최소 원소를 가진다고 하면 그 최소 원소 R은 A-B 곱하기 어떤 형태에다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뒤에다가 우리가 Q라는 원소를 곱해서 된다라고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Q는 정수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뭐냐면 Q와 R이 정수에 있어가지고 A가 BQ 플러스 R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특히 이때 R이 조건이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이라는 것이 이 식으로부터 A는 BQ 플러스 R을 만족한다라는 게 보장이 됐고, 그 다음에 Q와 R은 처음부터 정수에서 들고 온 거니까 앞에 QR이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보장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게 뭐냐? R의 범위죠. 근데 R이 S에 들어가기 때문에 왼쪽 부등식은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여야 될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R이 B보다 작다라는 것만 얘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존재성은 보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이 B보다 작다라는 걸 주장을 하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보이고 싶은 것은 R이 B보다 작다라는 건데, 우리가 R이 B보다 작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증명을 할 수 없을 때 주로 쓰는 것이 이제 귀류법이죠. 즉,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나오면 이 결론이 맞다라고 증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R이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나오면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QR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증명을 했습니다. 그죠? R이 B보다 작다라는 것만 하면 존재성은 증명이 끝나니까 B보다 작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자. 자, 그러면 B보다 R이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A라는 식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느냐면, A가 아니라, A에서 1 플러스 B의 Q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거 이제 A-1 플러스 B의 Q라는 거꾸로 썼네요, 제가. B에다가 1 플러스 Q. 이 모양이 되어야지만 S의 원소가 되겠죠. 왜? S의 원소는 A에서 빼기 B의 배수, 이런 형태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A-B-BQ가 될 겁니다. A-BQ가 뭡니까? 우리 R이라고 뒀죠? 그러면 R-B라고 고쳐 쓸 수 있겠네요. 근데 R이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자, A에서 B의 배수를 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원소가 어디에 들어간다? 바로 S에 들어간다는 게 S라는 집합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A-B의 1 플러스 Q가 실질적으로는 S에 들어가는데, 자, 이때 우리가 지금 위에서 R이라는 게 뭐였느냐? R이라는 원소가 S에 들어가는 가장 작은 값인데 R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어떻게 되는, 모순이 되는 거를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A-B의 1 플러스 Q. 이 원소가 S에 들어가는데 이거하고 A-BQ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왼쪽은 A-B-BQ고 오른쪽은 A-BQ니까 부등식이 똑같은 거 뭐 소거를 쫙 해보면 마이너스 B가 남고 이쪽은 0이 남죠. 그러면 B라는 건 처음부터 양수로 우리가 두고 시작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B하고 0하고 어느 게 큽니까? 이쪽이 더 큽니다. 그죠? 더 큰데 이 값이 R이라고 했습니다. 자, R이 S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인데 R보다 더 작은 원소가 S에 들어가고 있죠. 이건 바로 R의 최소성의 모순입니다. 왜 모순이 생겼느냐? 그죠? 이 모순은 어디서 나왔다? 가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가정이 잘못되어서 모순이 나왔으니까 결론적으로 R이 B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존재성에 대한 조건들을 다 만족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유일성이죠.
R과 Q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우리가 유일성을 증명하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Q와 R이 유일하다. 그죠? 그러면 Q와 Q'이 있고 R과 R'이 있을 때 두 개를 들고 왔는데 유일하다는 말은 결국 같은 거 두 개를 들고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일성을 증명을 할 때는 Q와 Q' 그리고 R과 R'이 BQ 플러스 R를 만족하고 또한 BQ 프라임 플러스 R'을 만족한다라고 할 때 결국은 Q와 Q'이 같고 R과 R'이 같더라. 마지막 결론은 Q와 Q'이 같고 R과 R'이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다른 걸 들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같다 해서 유일성을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 물론 R이 B보다 작아야 되겠죠. R'도 마찬가지입니다. Q, Q', R'이 이것을 만족한다 하자. 만족하면 자, 두 개가 지금 같은 A니까 우리가 BQ 플러스 R과 BQ 플러스 R' 이렇게 고쳤을 수 있겠죠. 자, 이 식을 정리를 해서 B 묶고 그리고 R은 또 오른쪽에 넘기면 R' 마이너스 R이 될 겁니다. 자, 이때 R' 마이너스 R을 생각을 해보면 두 식에서 R' 마이너스 R은 어느 게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B에서 B 사이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될 겁니다. R'에서 R을 뺐으니까 위에다가 R'을 적을까요? 자, 그러면 두 개를 뺀다 할 때는 이렇게 빼서 이쪽에 써주죠. 마이너스 B, 0에서 B 뺀 거. 그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빼주니까 B에서 0 빼니까 B에서 R' 마이너스 R은 마이너스 B와 B 사이다. 이렇게 부등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R' 마이너스 R이 B와 마이너스 B 사이인데 왼쪽은 지금 B의 배수입니다. Q 마이너스 Q'도 어차피 정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B 곱하기 정수하면 B의 배수가 되는데 R' 마이너스 R이 결국은 B의 배수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B와 B 사이에서 B의 배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바로 0입니다. 0. 이 범위 안에 있으면서 B의 배수 되는 건 0밖에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R'과 R이 같다가 되겠죠. R'과 R이 같다라고 하면 이 식이 0이 되는 거니까 결국 B의 Q 마이너스 Q'이 0. B는 0이 아니고 B가 0보다 컸습니다. 그죠? 0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은 뒤에 곱해진 Q 마이너스 Q'이 0이 돼야 될 거고 따라서 Q와 Q'이 같고 R과 R'이 같아서 유일성을 보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에서는 첫 번째로 A를 지금 우리가 한 나눗셈 정리해서 A가 17이고 B가 5인 경우에 그죠? 17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5 곱하기 3 플러스 2라고 해서 몫이 Q 3 그죠? 나머지 R이 2로서 5보다 작다 그리고 0보다 크다라는 양수이면서 5보다 작은 값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3 B가 6 1번 같은 경우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데 A가 음수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마이너스 23을 6 곱하기 뭐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이 나머지는 항상 양의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지금 마이너스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몫이 마이너스 3이 된다고 하면 마이너스 18이 되어서 마이너스 5가 뒤에 붙어야 되겠죠. 근데 나머지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숫자를 조금 더 키워서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24니까 플러스 1이 바로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정리 간단한 간단한 정리지만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1.3 보겠습니다. 세 정수 MNL에 대해서
모든 어떤 정수든 간에 1의 배수가 되겠죠. 우리가 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1이 n의 약수다 혹은 n이 1의 배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수 n은 1의 배수이다. 그 다음에 m이 0이 아니면 m은 0을 나눌 수 있다. 그죠? 왜냐하면 0이라는 것은 m 곱하기 0으로 표현되니까 m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나타날 때 m을 약수, 이 수를 배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m이 0을 나눈다라고 기호로 표현을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동치관계, 그죠? 동치관계에 의해서 동치관계 뭐가 있었죠? 대칭성하고 추위성하고 그 다음에 반사성이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추위성에 해당하겠습니다. m이 n을 나누고 n이 l을 나누면 m은 l을 나눈다라는 추위적인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m이 n도 나누고 l도 나누게 되면 실질적으로 n의 배수도 나누고 l의 배수도 나누고 그리고 그것들을 더한 것도 나눈다라는, 즉 m이 뭘 나눈다? n과 l에 대한 1차 결합, 그죠? m과 n에 대한 1차 결합의 형태를 모두 나눌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네 번째 성질이 되겠습니다. 물론 알파와 베타는 임의의 정수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m이 1을 나눈다라는 말은 뭐냐? 즉 m이 1의 약수라는 얘기죠. 1의 약수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1과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m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m이 n을 나누고 n이 m을 나눈다라는 것은 그죠? m이 n의 약수고 n이 m의 약수가 되는 경우는 결국 두 개가 부호만 다른 그런 경우에 우리가 서로 약수 관계가 있다, 약수 배수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약수 배수와 관련해서 약수 배수 개념을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최대 공약수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정의 1.4에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라는 것은 일단 A와 B라는 두 정수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를 얘기할 건데, 이때 조건이 뭐 동시에는 0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동시에 0이 아닌 두 정수 A와 B. 자, 이 동시에 0이 아니다. 그죠? A 또는 B가 0이 되어도 상관은 없지만 A도 0이고 B도 0인 경우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0이 아니라는 것은 A와 B가 0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최대 공약수의 개념은, 그죠? 정의는 우리가 기호로는 GCD AB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 값이 C다. 이때 이 C를 우리가 A와 B의 최대 공약수라고 부르죠. 최대 공약수는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개념이면서도 틀리기 쉬운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은 잘 사용을 합니다. 왜? 최대 공약수니까 일단 공약수가 돼야 된다. 공약수가 뭐냐? 약수 중에서 공통된 약수라는 얘기죠. 따라서 C라는 것은 A의 약수도 되고 C라는 것은 B의 약수도 된다 하는 게 약수의 개념이고 공약수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라는 것은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크다. 따라서 공약수, 어떤 A도 나누고 B도 나누면 우리가 공약수라고 부르는 거죠. A의 약수도 되고 B의 약수도 되니까 이 공약수하고 C하고 비교하면 어느 것이 크다? C가 더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C가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도 나타낼 수 있지만은 D는 실질적으로 C의 약수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은 잘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C는 뭐다? 양수 중에서 얘기를 합니다. 양수. 그래서 뭐 최대 공약수와 관련된 증명을 하다가 보면 뭐 별 문제 없이 쭉 하겠지만은 그 중에서 어디선가 뭔가 막힌다. 잘 안 풀린다 할 때는 첫 번째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또 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첫 번째 조건, 그죠? C가 양수라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두 수가 서로 소라는 개념이 있죠. A와 B가 서로 소다. 서로 소라는 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약수, 배수
개념을 배우다 보면은 나오는 개념이니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공약수가 없을 때. 예, 공약수는 사실 없다라는 말은 안 되겠죠. 왜? 항상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리 1.3의 첫 번째에서 얘기했지만 모든 정수는 1을 약수로 가지기 때문에 A와 B는 공약수는 반드시 있습니다. 1이라는 공약수. 그렇지만 1 외에 공약수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A와 B를 서로 소라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최대 공약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증명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 정리 1.5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정리 1.5는 A가 0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느냐면 최대 공약수 개념은 동시에는 0이 아니라고 했죠. 따라서 하나를 0이 아니다라고 조건을 지금 준 겁니다. 그리고 B라는 것은 0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A와 B가 정수일 때 그때 최대 공약수가 항상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존재하면서 최대 공약수는 유일하다는 얘기죠. 자, 이 최대 공약수 GCD AB, 이 C라는 값이 항상 존재하면서 유일한데 그냥 존재한다, 유일하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뒤에서 사용이 되느냐가 아니라 그 뒤에 붙어 있는 조건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이 C가 실질적으로는 A와 B에 대한 1차 결합골, 그죠? 1차 결합골인 알파 더하기 베타 B인 베타 B를 만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잘못 썼네요. 이 최대 공약수가 유일하게 존재하고 그리고 C라는 값은 알파와 베타에 의해서 이걸 뭐라고 이 조건이 지금 두 개입니다. 요게 연결된 게 아니라 C라는 것이 알파 A 더하기 베타 B인 알파와 베타가 존재한다라는 지금 제가 중요하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C다 할 때는 C는 A와 B에 대한 1차 결합골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뒤에서 대수적 구조인 군한체를 배우면서 증명해서 주어진 조건이 최대 공약수가 뭐 1이다 아니면 C다라고 했을 때 이 최대 공약수와 관련해서 증명을 전개해 나갈 때 이 내용을 많이 사용을 할 거니까 이거 증명 자체를 기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자체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4와 15. 4와 15라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 여러분 이거 뭐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별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1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건데 정리 1.5에 의하면 1이라는 것을 4와 15에 의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1이라는 것을 4와 15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표현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4, 4, 16에서 15를 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와 10이죠. 4와 10이라는 두 수에 대한 최대 공약수는 2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2를 4와 10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4, 3, 12 그리고 빼기 10 하면 2가 될 거고 혹은 4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이죠. 그리고 여기다 1을 하면 10이 되니까 역시 2가 되어서 한 가지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대 공약수를 4와 10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요 정리 1.5하고 비교해보면 C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얘기고 알파, 베타는 유일하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그냥 알파, 베타가 존재한다라고 했지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최대 공약수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제 2번은 우리가 간단하게 최대 공약수도 구할 수 있고 최대 공약수를 표현할 수 있는 수도 별 어렵지 않게 계산을 했죠. 근데 숫자가 조금 커지거나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이런 계산을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유클리드 호재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1.6에서 유클리드 호재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죠. 자,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것은 A와 B가 양의 정수일 때, 양의 정수에 대해서 우리가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찾고 그 최대 공약수를 찾는 과정을 이용을 해서 조금 전에 했던 최대 공약수를 A와 B에 대한 1차 결합골로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유클리드 호재법이 되겠습니다. 자, 유클리드 호재법. 자, A, B가 양의 정수일 때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 우선 A를, 그죠? B 곱하기 Q 플러스 R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때 R은 분명히 B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B라는 숫자와 나머지 R, B와 R에 대해서 지금 이게 사용한 게 뭡니까? A와 B에 대해서 A를 BQ 플러스 R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나눗셈 정리였죠. B와 R에 대해서 나눗셈 정리를 한 번 더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B라는 것은 R을 가지고 어떤 몫이 생기고 역시 나머지가 생길 거니까 이게 지금 R이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여기다 첨자를 이렇게 붙여서 이거 거꾸로 썼네요, 제가. R이라는 것이 B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R1이 B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제 B를 R1으로 나누니까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기는데 그것을 또 첨자를 붙여서 Q2, R2로 표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R2라는 것 자체가 R1보다 작겠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등호를 빼겠습니다. 원래 그 나머지 정리는 등호가 들어가겠지만은 이게 등호를 빼자는 얘기죠. 등호를 빼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게 R1 나머지가 0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의문이 들겠죠. 나머지가 0이 될 때는 더 이상 이 과정을 전개해 나가지 않고 거기서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만 더 해보면 이번에는 뭐와 뭐를 R1과 R2를 가지고 나눗셈 정리를 쓰면 R1은 R2에다가 목 더하기 나머지. 그래서 Q3, R3로 표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또 역시 나머지가 0이면 밑에 더 할 필요 없고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이 방법을 계속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 나가서 우리가 RK-3 요 보면 1, 2, 3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씩 커집니다. 숫자가 RK-2에 QK-1 더하기 RK-1 이렇게 되죠. R에 K-1은 K-2. 그래서 역시 0이 아니니까 한 번 더 두 개 사이에 나눗셈 정리를 쓰는 겁니다. RK-2 -1 QK 플러스 RK. 자, 그렇게 해서 역시 RK가 RK-1.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RK-1이 RK로 했더니 몫이 생기는데 나머지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즉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머지가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가 0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눗셈 정리를 쓰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때 우리가 지금 A와 B를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 해놓고 웬 나눗셈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 경우에 마지막, 그죠? 마지막 여기는 나머지가 0이죠. 이거 말고 그 위에 있는 RK라는 나머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A와 B의 최대 공약수죠. 자, 따라서 이 최대 공약수를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 1.5에서 A와 B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최대 공약수 RK를 A와 B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식들을 다 조금 모양을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 식을 R1은 에서 정리를 하면, 그죠? R1이라는 것은 A-BQ1. 두 번째 식을 정리를 하면, 두 번째는 나머지가 R2죠. R2라는 것을 B-R1Q2. 마찬가지 R3는 R1-R2Q3. 이런 식으로 다 바꿔줍니다. 나머지가 남게끔. 그래서 RK-3에 마이너스
RK-2에 QK-1. RK는 RK-2 마이너스 RK-1에 QK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RK를 뭘로 표현하는 거? A와 B로 바꿔 쓰는 겁니다. 지금 정리 1.5에 의하면 RK라는 것이 A와 B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수를 어떻게 찾느냐? 바로 RK가 RK-2에서 이런 형태로 되니까 RK-1 대신에 넣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에 RK-2가 또 있겠죠. 자, 우선 위에서부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R1을 여기다 넣으면 식이 어떻게 바뀌는가? B는 그대로 있고, 그죠? R1 대신에 A-BQ1, Q2가 되니까 정리하면 A 부분에 마이너스 Q2, 그리고 B 부분에 1 플러스 Q1, Q2 이런 식으로 해서 A와 B 앞에 어떤 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R2를 다시 한번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대입하면 이게 지금 A와 B에 대한 식이니까 대입을 하면 R1 대신에 대입하고 R2 대신에 대입하면 마지막에 쭉 위에서부터 거꾸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그대로 대입해 내려옵니다. 대입해 내려오면 RK라는 것이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된다? 우리가 원하는 A와 B에 대한 1차 결합 형태로 표현이 된다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유클리드 호재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클리드 호재법을 실제적으로 이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제 3번에서 2520과 15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두 수의 1차 결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20을 154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적으라고 했죠. 그래서 몫이 지금 얼마가 되느냐면 16. 그리고 나머지가 그냥 56이네요. 56이 나왔습니다. 이 식을 56 나머지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하라고 했습니다. 2520 마이너스 154 곱하기 16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 154를 56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나눗셈 정리를 표현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154는 56 곱하기 2 더하기 42 이렇게 표현되겠죠. 따라서 나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현하면 42는 154 마이너스 56 곱하기 2. 자, 역시 또 56을 42로 나눈 나눗셈 정리. 반복적으로 계속 쓰면 됩니다. 나머지가 0이 될 때까지. 또 표현을 하면 14라는 것이 56 마이너스 42. 자, 그래서 또 42를 14로 하면 몫이 3이고 이번에 나머지가 0이죠. 결국 나머지가 0이 되었을 때 그 위에 있는 나머지 14입니다. 이 14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 공약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 2520과 154는 14가 되고 실질적으로 14를 2520과 154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식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식에서 14라는 것은 56 마이너스 40이고 이 56과 42에다가 다 대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에 있는 식으로. 그래서 우선 한 칸씩 우리가 차례대로 하기 위해서 42 대신에 바꿔 쓰겠습니다. 56은 그대로 두고 42 대신에 154 마이너스, 그죠? 56 곱하기 2라고 고쳐 쓸 수 있겠죠. 이것을 56과 154에 대해서 또 1차 결합의 형태로 표현하겠습니다. 56이 하나 있고 요 뒤에서 플러스 2개가 더 생기죠. 그러면 총 3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54. 자, 이 식에다가 첫 번째 식 56을 대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56을 대입을 하면 56이라는 것이 2520에서 154 곱하기 16이네요. 그리고 뒤에 154가 하나 더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520 뒤에는 없으니까 그냥 곱하기 1 우리가 형식적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154는 마이너스 16하고 마이너스 1에서 총 마이너스 17이죠. 그래서
154 곱하기 17이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1차 결합골로 해서 뒤에 마이너스 17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20이죠. 2520. 자, 주어진 최대 공약수 14는 2520과 154에 대한 1차 결합골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이 바로 유클리드 호재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 1.7. 정리 1.7의 내용이 바로 정리 1.5에서 제가 최대 공약수를 두 수의 1차 결합골로 표현할 수 있다. 그 결과가 증명할 때 많이 사용이 된다고 했죠. 특히 이 정리 1.7은 최대 공약수가 1일 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1이라고 하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 1이라고 하면 A와 B에 대한 1차 결합으로서 1이라는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 즉 적당한 알파, 베타라는 정수가 존재해서 A의 알파 배와 B의 베타 배를 하면 1이라고 하는 최대 공약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 1.7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증명할 때 증명 도구로서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 1.8. 정리 1.8은 최대 공약수가 1이고 서로서는 얘기겠죠. 서로소이고 그때 A라는 것이 BC의 곱을 나누면 A가 BC의 곱을 나누게 되면 서로소라는 말은 나눌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못 나눈다는 얘기니까 A가 B를 못 나누면 두 개의 곱을 나눌 때 A가 B를 못 나누면 A는 C를 나눠야 된다 하는 게 정리 1.8입니다. 그래서 A는 C를 나눈다. 그 다음에 정리 1.9. 서로소인 그러니까 뭐 두 수끼리, 그죠? 세 개의 수가 있는데 A와 B가 서로소고 BC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와 C 역시 서로소가 되면 그때 A하고 BC, A와 BC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이 결과도 역시 서로소다 하는 게 정리 1.9의 내용이죠. 이거는 뭐 지금 하고 있는 정수론 파트는 여러분들이 정수론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대수, 현대대수를 공부할 때 이제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 중에 많이 사용하게 될 내용들만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 10번. 자, 정리 10번에서는 P가 소수일 때. P가 소수일 때 P가 만약에 AB를 나눈다고 하면, 그죠? P가 AB를 나눈다고 하면 결국 P는 A를 나누든지 또는 B를 나누든지. 그죠? AB의 약수가 P란 얘기죠. AB의 약수가 P다. 그러면 A의 약수거나 B의 약수가 된다 하는 게 정리 10번입니다. 그래서 P가 AB를 나눌 때 일반적으로 소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P가 AB를 나눌 때 A나 B를 나눈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지만 소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곱을 나누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눈다라는 걸 보장할 수 있다 하는 게 정리 10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 11번. 정리 11번은 정리 10번을 조금 더 확장한 거죠. 지금 정리 10번에서는 두 수의 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정리 11번은 P가 소수인데 여러 수의 곱을 나눈다고 하면 그죠? 여러 개의 곱을 나누게 되면 정리 10번을 확장해서 생각하면 반드시 그 중에 어떤 하나 AI죠. 적당한 AI에 대해서 AI를 나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어느 하나는 반드시 나눈다라는 것이 소수의 성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리 1번이었고 12번 보겠습니다. 정리 12번은 역시 이제 소수와 관련된 성질인데 n이 1보다 클 때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수가 1 자신밖에 없죠. 양의 약수가. 그리고 1이 아닌 나머지 수들은 최소한 양의 약수가 2개 이상이 될 겁니다. 가장 약수의 개수가 작은 게 소수죠.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약수가 2개인데 소수가 아닌 것은 3개 이상의 약수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보다 큰 자연수 n, 그죠? 1이 아닌 수죠. 1이 아닌 자연수는 항상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
n 자체가 소수가 되거나 소수가 아니라고 하면 n은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소인수 분해라는 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인수 분해는 한 가지 표현밖에 없다 하는 게 정리 13번이 되겠습니다. n이 1보다 큰 자연수일 때 이때 P1, P2, PK라는 것을 우리는 소수라고 두겠습니다. 소수인데 특히 이 중에서 n의 약수가 되겠죠. n의 약수이면서 소수인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바로 소인수라고 부릅니다. 소인수. n의 약수이면서 소수인 거. 그리고 각각 E1, E2, EK는 자연수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두면 우리가 소인수 분해라는 게 뭡니까? n의 약수 중에서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거죠. 위에서 정리 12번에서 n이 소수면 그냥 소수, 그죠? 소수. 예를 들어서 2 같으면 그냥 2의 1승으로 끝나는 거고 4처럼 소수가 아닌 거 이런 것을 합성수라고 하죠. 합성수 같은 경우는 소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때 이것을 2의 제곱이라는 지수 형태로 표현을 하면 반드시 한 가지 표현밖에 없다. 그래서 n이 1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P1, P2, PK를 소인수라고 하고 그때 지수로 올라갈 수들입니다. 이거는 뭐 1보다 큰 값이 되겠죠. 자연수. 자연수에 대해서 n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P1의 2원승. 그죠? 어떤 수를 할까요? 24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3, 8, 24 해서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고 혹은 2, 3, 2, 2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크기에 따라서 지수 형태로 그죠? P1, P2, PK가 순서가 정해져 있고 지수 형태로 다 올려서 서로 다른 것들이니까 2, 2, 2 같은 것을 지수로 올리고 표현을 하면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하면 반드시 한 가지로 표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P1, 2원승, P2, 2, 해서 PK, EK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다 하는 게 13번이 되겠습니다. 유일한 표현이다. 자, 그 다음에 정리 14번은 이런 소수 있죠. 우리가 소수라고 알고 있는 P, 소수는 무한히 많다 하는 겁니다. 소수가 이제 뭐 유한계가 아닐지 무한계인지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할 수는 없겠죠. 유한계라 해도 그게 뭐 한 100만 개 이상 넘어가면 일일이 개수를 헤아리기는 힘들 겁니다. 근데 소수가 무한히 많다. 어쨌든 많기는 많은데 그게 유한하게 많을 것인지 무한하게 많을 것인지는 실제로 우리가 카운트를 해보기는 힘들 거고 따라서 소수가 무한계다라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다. 이런 게 바로 정리 14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약수, 배수, 그리고 소수와 관련된 최대 공약수 개념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법, 그죠? 나머지, 정수 전체의 집합을 n으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 집합과 관련이 되어 있는, 합동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